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마킹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중에 일정이 다 겹쳐서 이거를 체크할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또 세리에와 EPL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주중 일정들에 대한 부분들 다뤄서 오늘 코멘트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 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자, 우디네세는 직전 경기 피사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세트피스의 위협적인 모습은 또 한 번 보여줬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클린시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자잘한 이슈들로 스쿼드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드필드 자니올로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홈이지만 고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인테르는 직전 경기 레체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차라노글루의 부상과 타이트한 일정의 압박이 경기 내용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경기 흐름이 상당히 답답했고 이번 경기 또한 휴식일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게다가 차주의 챔스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과감한 로테이션이 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라인업을 좀 체크하면서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강한 상성이 존재하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인테르가 홈에서 우디네세한테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의 인테르는 일정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뭐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홈 우디네세를 또 만만하게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홈발이 약간은 있어요. 그리고 우디네세가 참 신기한 팀인 게 강팀을 잡고 약팀에 지고 약간 이런 좀 도깨비 기질이라고 하죠. 이게 좀 있기 때문에 마냥 이 경기를 인테르 승만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테르의 최근의 수비력 자체는 안정감이 있고 실리적인 운영을 인테르가 오늘 가지고 나온다면은 우디네세의 현재 공격력으로 인테르를 뚫어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인테르 승부를 추천드리고 과감하게는 인테르 승 아니면은 나는 무 찍고 싶다. 뭐 무 단일 해도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우디네세 승을 막 찍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첼시 대 브렌트퍼드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직전 경기 아스날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부상과 컨디션 난조 등으로 뭐 이 직전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이 대거 휴식을 받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타이트함이 있을 거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암 델락과 기텐세가 여전히 감기가 걸려 있어서 오늘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의 리그 첫 경기인데요. 모든 것이 좀 베일에 쌓여있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브랜트포드는 직전 경기 셰필드 웬스데이 상대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줬고 후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면서도 승리를 기록하면서 지금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6경기 5승 1무로 호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미드필더 조던 핸더슨이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엄청 뭐 결장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3승 4무 1패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첼시의 새로운 감독인 로세니어는 라인을 높게 올리는 편인데 브렌트포드가 역습을 좀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브렌트포드의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첼시는 주전들의 휴식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독감 이슈까지 살짝 있기 때문에 첼시를 홈이라고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브래드포드 기세가 좋아서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리즈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리즈는 직전 경기 더비 카운티 상대로 1대3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들을 대거 로테이션을 주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난 뉴캐슬전의 패배가 좀 분위기를 좀 빨리 반등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큰 부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홈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미들즈브러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6경기 패배 없이 4승 2무를 기록하면서 기세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네이션스컵 찻줄과 부상 이슈로 인해서 스쿼드는 그렇게 온전치는 않습니다. 원정에서 마냥 고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풀럼이 리즈 상대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리즈의 홈이고 생각보다 이번 시즌 리즈가 홈에서 버티는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리즈는 라인을 올릴 것이고 풀럼은 카운터 펀치를 준비할 것인데 이 경기 양상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보고 갑니다. 리즈의 홈에서 버티는 힘과 풀럼의 최근 무패 기세, 그리고 여기서 맞대결 시에 플럼이 조금 리드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랬을 때 원정으로 갔을 때 상쇄되는 부분 생각하면은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단일 마킹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4번 경기입니다. 썬더랜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에버턴과의 컵 대회에서 연장 승부 끝에 승부차기 끝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잘 버티고는 있지만 6경기째 승리 없이 5무 1패를 기록 중이고요. 다행히도 국대 차출자들이 조금씩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홈에서 조금의 반등 포인트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맥크스핀드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FA컵 충격 탈락으로 팀 분위기는 다소 복잡한 상황입니다. 리그 일정에서 홈에서 빌라 상대로 버틴 부분은 좀 고무적이었는데 공식전 9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부상자들이 스쿼드에 너무 많습니다. 스쿼드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썬더랜드의 최근의 무승부 기질,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일단 버티고 보는 수비력, 이런 것들 봤을 때 간결하게 무찍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명분 가득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FA컵 탈락했는데요. 최근 약팀들을 상대로도 매경기 졸전하면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팀의 부상 인원들이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요. 홈이지만 지금의 떨어진 분위기에서 얼만큼 고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퀸즈파크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브리그 팀 상대로 연장 승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웨스트햄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게다가 경기 중에 마브로파노스가 큰 부상을 입어서 전력에서 이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팀의 핵심인 파케타가 지금 이미 프리미어리그를 뛰지 않겠다라는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브라질로 가려는 생각이 강해 보이는데 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 원정에서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토트넘의 약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팀 다 지금 뭐 부상자들이 있고 이적 이슈가 막 들끓고 있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토트넘은 추가 부상 이탈자들과 부상 복귀자가 지금 맞물리고 있고 영입으로 AT 마드리드에서 켈러거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웨스트햄은 마브로파노스와 파키타의 공백이 그대로 경기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서 이 경기 뭐 얼핏 보면은 아마 누가 이겨서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웨스트햄이 울버햄튼 상대로도 원정에서 첫 승, 그러니까 요 첫 승, 울버햄튼의 리그 첫 승을 기록해 줬다라는 것을 좀 높게 치고 거기에 이제 파케타 없고 마보르파노스 없고 그냥 토트넘 승 마킹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나는 토트넘 도저히 못 믿는다. 얘네들도 좀 병다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 진짜 나는 얘네들은 4대 안 맞다. 승부패 지우시면 되는데 취향껏 마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토트넘 승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6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사스올로의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직전 경기 파르마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인테르 원정에서의 2대2 혈전이 주중 파르마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체력이 방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 기록 중이라는 부분도 좀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주에 챔스 정도 있는데 이거 코펜하겐 원정 가야 되는 거라서 로테이션을 좀 주면서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스올로는 직전 경기 로마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베라르디의 부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추가로 볼피토와 토르스트베츠 같은 핵심 자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중원의 힘싸움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2경기 연속 무득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나폴리가 사스올로 상대로 6연승 우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나폴리가 최근에 3연속 무승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의 챔스 일정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와일드카드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로테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다만 사스올로의 현재 부상 이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나폴리의 세컨 유닛을 상대로 사스올로가 지금의 스쿼드로 이길 수 있냐? 이것에 대한 보장이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나폴리 승부를 동시에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 뭐 간결하게 간다면 상대 전적 그리고 사스올로의 부상 이탈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폴리 승 단일 마킹 아니면은 파르마 템팩도 못 뚫었던 나폴리인데 사스올로가 또 템팩 가지고 나오면은 경기 이상해질 수 있다. 나는 무승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서 뭐 무승부만 단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상대 전적, 체급 차이,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사스올로의 최근의 경기력 이런 것들 다 판단한다면 승무 찍는 게 제일 정상적인 마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스올로 승 찍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7번 경기 노팅엄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경기 렉섬 상대로 원정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가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크게 컵 대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진 않았지만 하브리그 팀으로 상대로 패배를 했다는 부분은 팀 사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라이언 예이츠의 복귀 소식이 좀 들리고 있고요. 국대 차출자들도 슬슬 팀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복귀자들이 돌아온다면 반등 가능성은 조금 존재합니다. 아스날은 직전 경기 첼시 상대로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승리를 하면서 기세는 챙겼지만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일정입니다. 3연속 원정 일정을 치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상자들이 거의 복귀를 마친 상황이고 아스날의 기세를 낮게 잡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맞대결 시에 아스널이 노팅엄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팅엄의 션다이치 감독이 아스널 상대로 역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승이 별로 좋지 않고 특히나 아스널은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노팅엄은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좀 카운터가 먹힌다라고 보고 아스널도 차주에 챔스 일정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스날은 이미 6승으로 거의 16강 진출이 자력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리그 일정에 집중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스날의 승 단일 마킹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인사이트들을 더 많이 들고 왔는데 내용 디테일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고요. 나머지 절반 가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 보도록 할게요. 칼리아리 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자, 칼리아리는 직전 경기 제노아 원정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상당히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줬고 감독의 전술에 대한 의문부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루본보가 대표팀에서 복귀를 했지만 컨디션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게다가 팀의 주축 자원들이 최근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홈에서의 경기지만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크레모네 상대로 홈에서 5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약팀 상대 2경기 압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팀의 핵심 자원인 이일디즈가 감기에 걸려서 훈련에 불참했다는 소식입니다. 만약에 결장을 하게 된다면 경기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재는 페데리코와 콘세이상이 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호재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유벤투스의 극우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칼리아리는 부상자들이 너무 경기력에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벤투스는 기세도 좋을 뿐더러 차주 벤피카의 이 벤피카와의 이 챔스 일정은 22일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일정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급격하게 로테이션을 돌린다 이럴 가능성도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을 눌러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파르마 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파르마는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도깨비 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팀 상대로 지고 강팀 상대로 승점을 확보하는 정말 도깨비 기질이 강합니다. 직전 경기는 5백으로 나폴리 상대로 승점 확보에 성공을 했지만 또 언제 뜬금없이 약팀 상대 덜미를 잡힐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제노아는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클린시트 동반 대승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최근 조직력이 크게 개선되었고 기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원정에서는 제노아가 실점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평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이 있고요. 직접 맞대결은 제노와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기복 있는 파르마와 약팀은 그래도 잡아주는 제노와 이 맞대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 승부패로 지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마킹이 안 깠다면은 저는 이제 그냥 무승부 겐또 찍고 넘어갈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은 취향껏 마킹을 하시면 좋은데 난 랜덤 마킹 하겠다. 뭐 랜덤 뭐 사다리 돌려가지고 찍어 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무만 찍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가 제일 어렵죠.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슈루츠버리 상대로 홈에서 6대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4경기를 2승 2무로 기록하면서 기세가 조금 올라왔는데요. 부상자들도 대부분 돌아온 상황인 만큼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겼던 경기들이 약팀 상대 하브리그 팀 상대 경기였고 에버턴전은 상대가 9명이 뛰었음에도 승리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비판 여론이 존재합니다. 실제적인 울버햄튼의 전력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고평가를 마냥 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컵 대회에서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컵 대회와 리그 일정을 타이트하게 치르다 보니 과부하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심지어 최근 경기에서 부상자들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특히 수비지대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뉴캐슬이 그렇게 강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일정을 고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뉴캐슬이 4연승 기록 중입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홈에서는 꽤나 울버햄튼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 베팅하냐? 울버햄튼이 잠시만요. 다만 이 경기를 어떻게 베팅하냐? 저는 뉴캐슬이 울버햄튼 원정 가서 안 좋았고 뉴캐슬의 원정 경기력을 판단한다면 지금 여기서 뉴캐슬 승 누르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울버햄튼의 승을 예상하기에도 겨우 울버햄튼이 승리 한번 기록한 게 웨스트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를 추론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뉴캐슬 승을 많이 보지만 저는 여기서 울버햄튼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입니다.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볼로냐는 직전 경기 엘라스 베로나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었던 볼로냐가 오랜만에 승리로 좀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약팀 상대 승리한 부분을 고평가할 수는 없고요. 수비의 핵인 루쿠미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캄비아기 또한 징계 결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홈에서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 AC 밀란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무승부 기록했지만 강팀 상대로 꽤나 좋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다만 팀의 수비수 파블로 마리가 알릴랄로 떠났고 여전히 팀에는 자잘한 부상 인원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리그 일정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기세는 나쁘지 않고요. 그럼에도 피오렌티나를 원정에서 고평가를 하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원정 첫 승 없기 때문에 고평가는 어렵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볼로냐가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볼로냐 승은 타이트한 일정, 이거 주중 일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결장 이슈가 있어서 이거 볼로냐 승 찍기는 어렵고 피오렌티나는 원정 첫 승이 없기 때문에 마킹할 명분이 좀 약합니다. 무승부 단일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12번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 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좋은 기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키퍼 에밀신과 미드필더 카마라가 부상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스쿼드에 아쉬움 존재하지만 지금 빌라는 얘기할 것도 없이 홈에서 압도적인 팀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징계 결장자, 차출자, 부상자 등으로 해서 에버턴이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도깨비 기질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경기력에 대한 평가 자체를 높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맞대결 시에 빌라의 압도적인 우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빌라의 홈연승 기세 생각하고 그냥 승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마킹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에버턴 도저히 얘네들을 믿지 못하겠다. 에버턴은 너무 도깨비 기질이 강해서 나 뒤통수 많이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승무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승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 뜨면은 그냥
못 뜨면 아쉬워하고 말게요. 자, 13번 경기입니다. 토리노 대 로마입니다. 토리노는 주중에 로마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이 컵 대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에 따른 주중 일정에 대한 체력 변수가 이번 경기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안정감은 떨어지고요.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에이스 로마는 주중 컵 대회 토리노전에서 과감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많은 실점을 하고 주전 투입이 빨리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기 플랜이 좀 꼬였다는 게 아쉬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반 퍼거슨이 부상 이탈했기 때문에 공격에서 분명히 아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조직력은 단단한데 직전 경기는 수비들을 다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실점을 많이 한 거라서 다시 돌아온다면 클린시트를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로마의 단단한 수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또 로마가 원정에서 강세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고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은 토리노가 2연승 중이지만 상대전은 AS 로마가 상승 자체는 우세입니다. 자, 주중 경기의 피로도와 로테이션 차이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로마의 근소세를 보는 게 맞는데요. 과감하게는 로마 승, 난 로마 좋아한다. 로마 승. 아니면은 로마 승무 누르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승무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AC 밀란 대 레체의 경기입니다. AC 밀란은 직전 경기 코모 상대로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코모에게 첫 홈패배를 안겨줬고 밀란은 현재 리그 19경기 무승 신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은큼쿠와 레앙이 압도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고 필크루그가 부상이 있는데도 부상 투혼을 벌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이긴 하지만 홈에서 기대치는 높습니다. 자, 레체는 직전 경기 인터밀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강호를 상대로 수준 높은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고평가 요소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최저 득점팀답게 이 경기에서 유효슈팅이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레체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게다가 주전 수비수 베이가가 오늘 또 추가로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악재입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 얇은 뎁스로 원정 연전을 치르는 부분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밀란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최근 맞대결 시에도 5연승 중이고 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밀란 승 안 찍는다? 이거는 너무 이상한 마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C 밀란 승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8,000원치 구성이 됐는데 저는 최소 마킹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어떤 경기를 지워준다든지 아니면 승물을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마킹을 할 건데 일단 최소 마킹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내용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본인의 마킹을 찾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주말 라이브와 다음 승무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